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 이상 상승을 했고 S&P 500 역시 1.1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2.03%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과 마소, 구글은 1% 이상 상승을 했고 아마존과 테슬라는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3.25% 상승을 했고 AMD 역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는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11.2% 폭등을 했고 이로 인해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함으로써 생산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재화와 서비스라는 두 개 통로를 통해 결국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12일 3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5% 급등을 했고 이것은 1981년 12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끌어올린 주된 요인은 CPI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으나 현재 시장은 앞으로는 이러한 물가지수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나스닥 시장은 장 막판 2.29%까지 상승을 했고 결국 2.0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JP모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은 이날 공개한 실적에서 시장의 전망치를 하향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나 순이익은 82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다이먼 회장은 2022년 이후 미 경제가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미 경제가 좋은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지출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가계와 소비자의 자산 부채 비율도 좋다면서 경제가 탄탄한 데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위험은 아직 멀리 있지만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불안 요인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우 강력한 힘으로 어느 순간 이 모든 힘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증시에 큰 폭풍이 올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최근 5일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3,300불대까지 지수가 내려왔지만 오늘 반등으로 인해 아래 보이시는 RSI는 46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나스닥은 12,550불을 찍고 다시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상승에도 불구하고 많으신 분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4개월간의 하락장을 버티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시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라고 버핏의 말대로 주식 투자에 있어 기다림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시기가 오면 공포감으로 인해 막상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지 않고 중소형주에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가진 돈의 전부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인해 수익이 까지면서 결국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실은 투자를 하시면서 확실히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상승률이 이제는 피크를 쳤고 점점 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드니 이러한 모습들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증시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델타항공 역시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델타항공의 주당 순이익은 1.23달러 손실이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1.27달러 손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델타항공은 분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2분기 항공 예약 급증으로 순이익이 잡힐 것이라 언급을 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오늘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에어라인즈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또한 오늘 급등을 하면서
대다수의 여행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또한 오늘 8%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리비안은 이날 1분기에 2,550세대의 전기차를 생산했다고 밝혔고 올해 25,000대의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리비안의 주가는 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리비안 차트를 보시면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41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리비안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순이익이 잡히고 있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현재 시장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호재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바탕이 되고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잡히고 있는 그러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41,000불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25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랙락 역시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블랙락의 주당 순이익은 9.52달러가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8.75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반면에 페이팔은 오늘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월마트가 페이팔 CFO인 존 레이니를 고용했다고 발표한 이후 페이팔의 주가는 3% 가까이 하락을 했고 월마트의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갭은 오늘 8%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어느 보고서에서 갭이 잠재적인 활동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이로 인해 주가는 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4월 20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최근 빅테크 기업 중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현재 주가는 170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오늘 1% 이상 상승으로 RSI는 51까지 올라왔는데요. 애플은 이전부터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전부터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나면 주가는 떨어지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앞으로 시장이 흔들릴수록 이런 애플과 같은 우량한 주식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파이는 오늘 1.15%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상승으로 인해 아래 보이시는 RSI는 48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작년과 재작년 개별 주식을 하시면서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시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4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